안녕하세요. 놀러오세요. 신문부의 신문부 부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저희 신문부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활동을 소개하기에 앞서 신문부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동아리인지, 그리고 저희가 쓰는 기사는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그 작성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문부 소개 및 신문기사 작성, 두 번째는 사진만 보고 신문기사 제목 지어보기, 세 번째는 틀린 맞춤법 찾아보기, 네 번째는 그림만 보고 신문기사 제목 지어보기, 다섯 번째는 오보에 대한 내용, 여섯 번째는 기사에서 키워드 찾고 마인드맵 그려보기, 일곱 번째는 최근 본 영화로 기사 작성해 보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양여고 신문부는 동아리명 그대로 신문을 쓰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동아리인데요. 그래서 매년 1학기와 2학기로 나눠서 학교 종이신문을 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색다른 방식인 온라인 신문을 출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각자 원하는 분야와 주제로 역할을 바꿔 자유롭게 기사를 올리고 누구나 언제든지 기사를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인터넷 신문으로 들어오셔서 안양여고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쓴 기사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기사 작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인터넷 신문의 경우 각자가 써야 할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학교 소식 동아리 소개, 학생 칼럼 인터뷰 기사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한 기사를 올리는 것이 활발한 온라인 신문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쓰기에 앞서 구성 요소부터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사의 구성 요소는 크게 표제와 부제, 그리고 전문과 본문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맨 위에 있는 표제는 쉽게 말하면 기사의 제목이고, 부제는 위에 나온 표제의 내용을 뒷받침해서 간략히 요약한 글인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에서 급식충, 짱깨, 쿵쾅이, 혐오 표현 안 돼요 라고 쓰인 부분이 표제, 그리고 밑에 인권이 전국 초중학교의 안내서 배포 라고 쓰인 부분이 부제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소재와 부제가 정해졌으면 기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하는 리드 기사를 쓰고 마지막으로 기사의 내용인 본문을 쓰면 기사 작성이 끝이 납니다. 이때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남기는 바이라인을 꼭 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사의 전반적인 틀을 잡고 넣어야 할 내용을 넣고 나면 다 쓴 기사를 올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 신문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올리는 방법을 기준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이름을 치고 학교 정보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보이는 뉴스 데스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에 기사 작성이라는 칸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칸을 누르고 다 쓴 기사를 붙여넣기 한 다음 기사와 함께 넣으면 좋을 적절한 사진을 찾아 넣으면 됩니다. 사진은 어떻게 넣는 건가요? 사진은 우측에 보이는 사진 등록을 누르고 이미지 추가를 눌러 컴퓨터에 저장한 사진을 옮기면 끝인데요. 이때 사진에 대한 설명을 넣고 싶다던가 출처를 남겨야 할 경우인 사진은 경우 캡션을 누르고 알맞은 정보를 써넣으면 사진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신문부 소개와 기사 작성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끝이 났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완전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저희가 소개할 주제들을 읽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림만 보고 신문기사 제목 짓기입니다. 혹시 다들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사용 시간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친구들한테서 밤새운 연락들을 확인하려고 카카오톡 메신저부터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유튜브를 시청할 때가 종종 있고 등굣길엔 노래를 듣고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적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루 일과를 모아보니까 스마트폰 사용량이 마냥 적지만은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들 중에서 자세히 선택을 받는 콘텐츠들은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무슨 이유로 그것들을 선택하는 걸까요? 저는 사진을 보고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이렇듯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목은 영상글 등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문 기사에서 제목이 하는 역할은 더욱 중요한데요. 기사 제목은 짧지만 뉴스 전문가들의 생각이 집약된 판단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을 사로잡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기사에서는 제목 그리고 내용을 집약시켜줄 사진 자료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난무하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낚시성이 짙은 제목을 사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자극적이고 기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제목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사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제목을 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제목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봤으니 저희가 이제부터 방금 말한 기준에 맞춰 기사 제목들을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랑 같이 기사 제목을 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사들만 모아서 퀴즈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혹시 여기 사진을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나요? 어떤 남자가 음식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로컬푸드라고 써져 있네요. 네, 맞아요. 로컬푸드 냉장고 옆에 있는 무인 결제기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결제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로컬푸드도 무인 판매 시대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사람들이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원도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조차도 수업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도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화상통화를 켜놓고 각자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입시미술도 언택트, 코로나 장기화 속 빛난 입시미술학원의 온라인 클래스라는 제목을 뜻합니다. 다음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나요? 밤에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가면을 쓰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쓰는 듯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기사를 가진 제목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신기하게 벚꽃하고 감이 같이 있네요. 네, 맞아요. 계절을 잃은 봄꽃, 제주경찰청사의 벚꽃 불시 개화라는 의미를 가진 기사인데요. 벚꽃과 감이 같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신문기사 보고 틀린 맞춤법 찾기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즘 신조어나 줄임말이 많이 생겨나면서 올바른 언어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에서도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원래 있던 신문 기사에서 맞춤법을 조금씩 바꿔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랑 함께 틀린 맞춤법을 고쳐나가는 활동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법 고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저희가 이 기사에서 절반 정도의 맞춤법을 고칠 예정인데요. 나머지 절반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찾아내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아이폰 11가 출시한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사인데요. 2020년 10월 13일 날 아이폰 11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세대 이후의 모델인 아이폰 13 관련 전망이 나와 애플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사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들 중 하나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맞춤법 고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동안 찾아보시고 영상 댓글에 찾으신 맞춤법을 꼭 올려주세요.
네, 저희가 맞춤법이 틀린 기사를 찾아내는 건 아무래도 힘들어서 저희 동아리 부원 친구가 원래 기사 내용에서 맞춤법을 조금 바꾼 기사인데요. 기사를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틀린 게 보이네요. 첫 5G, 아이폰 12 이렇게 나온다 해서 이렇게 쌍시옷을 히읗으로 바꾸면 맞춤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서 유력시 된다도 I가 아닌 E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 첫 번째 줄에서 적용될에서 요가 아니라 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에다가 기획을 붙여야 맞춤법이 맞는 것 같죠?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는데요. 마지막 첫 번째 줄에서 마지막에 자근이 아닌 자근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맞춤법을 고쳐봤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기사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맞춤법이 잘 지켜지지 않은 기사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기사를 읽고 쓰는 입장인 저희도 글 하나하나를 써낼 때 맞춤법을 잘 지키는 태도를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일상 속 맞춤법 지키기 실천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을 보시면서 찾으신 기사의 나머지 절반 맞춤법도 꼭 찾으셔서 영상 댓글에 올려주세요. 다음은 오보에 대한 기자들의 속사정인데요.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게 되는 기자들은 공정하고도 사실적이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오보가 자주 발견되곤 하죠. 왜 오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지 기자들의 속사정에 대해 알아봐요. 여기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자 2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자의 사실 미확인 또는 불충분한 취재라고 응답한 기자가 91.5%로 가장 많았고 오보에 대해 처벌 제재 미비라는 응답도 11.2%가 나왔으며 그 외에도 기자의 실수나 마감 시간 때문 등의 이유가 나와 있네요. 정부 측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57.4%, 기자의 단순 실수는 39.4%, 마감 시간에 따른 압박감은 32.7%, 특종에 대한 욕심은 30.5%, 정보원 측의 의도적인 잘못된 정보 제공은 23%, 낙종에 대한 우려는 7.8%, 기자의 의도적 조작은 6.7%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정확히 보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기자들도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속보와 단독 기사에 얽매여 질 낮은 기사를 작성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또 한국 언론의 폐해는 디지털 시대의 무한 경쟁 때문임을 또 느끼게 되네요.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중 하나인데요. 제목은 또 양성 음성 뒤바뀌어 검사 신뢰 금간다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면서 같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주세요. 광주 학생 2명, 논산 1명, 양성 판정 뒤 음성으로 바뀌어 접촉자 1,500여 명 모두 음성, 질본, 민간검사기관에서 준비 과정 중 오염 결과 바뀌어 전문가 진단키트 다시 점검해야 지난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던 광주광역시 중학생과 고교생 2명이 4일째인 14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지난 4일 동안 이들을 확진자에 준해 접촉자 조사와 진단검사에 나서면서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 없던 약 1,500명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오후 지난 12일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광역시 의심 환자 2명과 충남 논산 의심 환자 1명은 진단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한 가짜 양성이었다고 밝혔다.
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 이 같은 해프닝은 앞서 서울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7일 서울 원무고 고3 여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다. 이 학생이 지난 5일 방문했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지난 7일에서 8일 이틀 동안 문을 닫고 전체 시설에 5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고등, 초중, 고교 14곳이 등교를 중지했다. 가족을 포함한 접촉자 771명도 검사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사 60% 이상 담당하는 수탁 검사기관에서 오류에 잇따라 방역당국은 14일 양성에서 음성으로 반복된 광주와 논산 의심 환자 3명 사례는 검사를 진행한 민간 수탁 검사기관의 오류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4일 해당 수탁 검사기관 현장 조사 결과 이들의 객단 검체를 검사하기 위해 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해 음성이 양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번에는 오보살이에 대해 살펴볼 차례인데 몇 달 전 조선일보 기사 중 한 부분이에요. 그냥 봤을 때는 왜 오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기사가 왜 오보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검사 결과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음성에서 양성으로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라는 부분이 오보인데요. 음성으로 판정받은 뒤 추가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묘한 오보라서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겠어요. 맞아요. 기자 또한 실수였겠지만 이 예시를 통해서 기사의 한 문장일지라도 독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 같아요. 다음은 예시기사 보여주고 핵심 키워드 찾아 마인드맵 그리기입니다. 다음은 예시기사를 보여주면 키워드를 찾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신문을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요? 신문을 만들 때에는 언제나 핵심 키워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하는 것처럼 미리 신문에 쓸 단어들을 분류하여 정리해 놓으면 신문 주제를 더 심플하게 알 수 있고 신문의 내용에서 중요 단어를 강조하거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기사 제목을 쓸 때 핵심 키워드만 골라내 제목을 써서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기사에 흥미를 불러올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단어들을 정리하는 것은 기사의 축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 신문 제목에 자극적이면서도 거짓인 것 같지만 교묘하게 진실을 섞어 사람들이 무조건 보게끔 하는 제목을 짓는데 이때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을 쓴 일명 어그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사과 내용만 있고 딱히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렇듯 이것은 일단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읽기만 한다면 생각했던 내용과는 다를지 몰라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계속 읽게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내용과 다른 자극적인 기사 제목을 써서 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호기심보다 실망감을 더 크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리 기사를 극단적으로 지어도 나중에는 결국 아예 보지도 않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하게 보이는 신문이 많은 사람을 끊지 않을지 몰라도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활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두 가지의 예시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할 코로나의 주제를 가지고 온 예시 기사를 읽고 자신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봅시다. 임상시험 등 심의 절차 대폭 단축, 범정부, 코로나 로드맵 6월 한번만 더 가면 안 돼? 아니 그냥 읽으면 돼요. 계속 할게요. 임상시험 등 심의 절차 대폭 단축, 범정부 코로나 로드맵 6월 발표. 정부가 국내에서 30여 종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신속한 대응 물질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등에 필요한 심의 절차는 대폭 단축한다. 정부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체 1차 회의에서 치료제 20여 종과 백신 10여 종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치료제 개발은 다른 질환 치료제를 활용하는 약물 재창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산병원에서 에이즈 치료제인 할레트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천식 치료에 사용하는 시클레소니드와 췌장염에 쓰이는 나파모스타트, 구충제인 니클로사마이드 활용도 연구하고 있다. 백신은 2021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단계다. 지난 2월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은 효능평가법을 개발해 화학연구원은 효능연구에 각각 착수했다. 해외에선 미국 모더나, 이노비오사 등에서 7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물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각종 연구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개별 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1~2개월 소요되던 IRB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환자 원시자 혈액병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할 때에는 착수 전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 IRB를 활용할 경우 기관에 따라 절차가 길어지는 불편이 있었다. 공용 IRB에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해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방역 물품, 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로드맵을 수립해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산학연병이 상시로 협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반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약물 재창출 전략을 통해 치료제 후보 물질을 우선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의 도움을 주자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키워드를 떠올려서 마인드맵을 만들어봤어요. 저는 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봉사하면 지역사회 활성화다. 지역사회 활성화하면 시가지 방역활동 그리고 길거리 화분꽃 심기를 생각해봤고 농가 방문하면 생산직 일순 봉사라는 것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저소득 제가 어르신을 생각해보니까 원남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불 기탁 위문품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마인드맵으로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 하면 칼레트라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이드로 약물 재창출 전략 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치료제 시클레소니트, 나파모스 타트 등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의 도움을 주자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키워드를 떠올려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어요. 코로나19 치료제 하면 범정부 지원단 하면 범정부 로드맵 하면 방역 물품, 기기 개발 등 정부 등 다음은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나만의 기사 써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기사를 어떻게 쓰는지 각각의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 이제 기사를 쓰는 연습을 해보아야겠죠? 다들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멋있는 경찰관 토끼 주디 홉스와 귀여운 악당 여우 닉 와일드가 만나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스토리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 틀어들을 이 영화는 연쇄 실종 사건의 비밀이 밝혀지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소리나 화면을 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홍당무 농사나 짓지 그랬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야. 네가 좋았는데 너 날 없앨 거지? 그렇지? 아니 내가 왜? 죄가 있는데. 오닉. 네, 경찰이죠? 자연사박물관에 야수가 된 여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디 순경이 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안 돼, 닉 견뎌 이겨야 돼. 이런 그게 통할까? 아니지. 포식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야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 멋져. 이런 기사가 실리겠지? 영웅경찰, 야수로 변한 여우에게 당하다. 그거였어? 두려움을 심은 다음에 네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래, 이 자리는 내 거야. 넌 성공 못해. 아니, 두려움이 있잖아. 모든 포식자한테 혈청을 쏘면 내 자리는 영원해. 닉, 안 돼. 잘 가라, 토끼야. 꼴까다. 피다. 정말 잔인해. 됐어, 오버하지 마. 증거 잡았어. 증거를 잡았다고. 잡았어. 거기 고마워, 쫑알쫑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줘서. 뭐? 아 그래, 혈청을 찾고 있어? 여기 있지롱. 그 안엔 뭐가 들었게? 블루베리야. 우리 농장에서 키운 거. 정말 맛있어. 한번 먹어봐. 라이언한테를 엮었듯이 너희도 엮을 거야. 내 말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 어쩌나? 모든 포식자한테 혈청을 쏘면 내 자리는 영원해. 네 말에 대한 증거가 있었네? 뭐? 이게 뒤통수치기야. 자,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신문부원 중 한 명이 이 동영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이러한 신문기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 벨 웨더 보좌관, 알고 보니 주토피아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최근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연쇄 실종 사건 범인이 전 라이언하트 시장이 아닌 그의 보좌관 벨 웨더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벨 웨더는 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정식 명칭은 도라뿌리 버럭시아스인 방충용꽃, 밤의 울음꾼의 독성을 이용해 일부 포식자들을 야수처럼 변하게 하였다. 그녀는 평소 몇몇 초식 동물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신입 경찰 주디 홉스와 그의 친구 닉 와일드는 여러 난항을 겪으면서 끝끝내 주토피아 연쇄 실종 사건의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이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 수사에는 당근 모양의 녹음 볼펜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 라이언하트 시장은 자신의 행동이 필요악이며 결백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한편 주디 홉스는 최초로 경찰이 된 그의 친구 닉 와일드에게 배지를 달아주며 훈훈한 근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로 경찰이 된 여우이기에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우라는 동물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회자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여러분들도 최근에 보신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영화 내용으로 기사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저희 신문부가 하는 일, 그리고 신문과 기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신문과 기사에 대해 가지셨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신 계기가 되었길 바라겠고요. 혹시 관심이나 흥미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계기로 신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터넷 신문에 안양여고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동아리 부원들의 기사를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자주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의 소감도 들어봐야겠죠? 최근 가짜뉴스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정확하고 유익한 뉴스를 골라 읽을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번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 뿌듯하네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양여고 신문부의 우수정, 김민주 박수연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